후성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진짜 실력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행운일까요?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부터 한번 보실까요? 몇 년간 계속되던 적자를 드디어 끊고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2025년 3분기 무려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 와,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정말 완벽한 턴어라운드 스토리 같죠? 근데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턴어라운드, 과연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이 돈을 대체 어디서 벌어들이고 있는지 그 사업 구조부터 한번 뜯어봐야 합니다. 자, 바로 이 표를 보시면 후성 실적의 비밀, 그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회사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죠. 네. 205억 원.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전체 영업이익 숫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숫자 안에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걸 보시죠. 한택을 인수하면서 커진 이 화공기기 사업부. 여기서만 무려 291억 원이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전체 이익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반대로 원래 후성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화학물 부문에서는 8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291억 흑자에서 이 손실을 빼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205억이라는 숫자가 남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후성 턴어라운드의 진짜 모습입니다. 새로 들어온 식구가 기존 사업의 손실을 다 메워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사원에서 회사가 재정적으로는 과연 튼튼할까요? 버틸 힘이 있을지 재무 건전성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재무 구조가 더 탄탄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물론 업계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동 비율이 1이 안 된다는 건데요. 이건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보다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금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 현금 흐름인데요. 놀랍게도 3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건 장부상으로는 빚이 많아 보여도 실제 장사를 통해서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화학 부문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사업부에 후성의 진짜 미래가 숨어 있다고 말씀드리냐면요. 바로 이 기술적 해자 때문입니다. 경제적 해자, 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성을 지키던 그 해자처럼 경쟁자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회사를 지켜주는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업만의 진짜 무기인 셈이죠. 후성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아주 비싼 특수가스. 이걸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독점이라는 거죠.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핵심 공급망에서 정말 열쇠를 쥔 유일한 장인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기술과 규제라는 아주 높은 벽이 경쟁자들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독점적인 기술력을 지키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이면서 동시에 지금 당장 화학 부문이 적자를 보는 이유이기도 한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독점 기술이 좋으면 왜 화학 사업은 아직도 돈을 못 버는 거야? 하고 말이죠. 보고서를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면 이 강력한 기술 기업이 왜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전방산업 경기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안 좋으면 후성도 바로 타격을 받는 구조죠. 두 번째는 이 기술적 우위를 지키려면 R&D나 설비에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환경 규제. 이것도 정말 무시 못할 비용 부담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후성은 정말 명확하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회사라는 게 드러납니다. 한쪽은 안정적으로 지금 당장 돈을 벌어다 주는 캐시카우의 얼굴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지금은 좀 힘들지만 엄청난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술주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선택은 우리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회사의 안정적인 현재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리스크는 있지만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미래에 베팅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죠.